안녕하세요. 황혼 한걸음입니다. 얼마 전에 수영반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어머니분 말씀이 지난달에 36살 딸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뒤로 딸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카톡은 읽고도 답이 없고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고요. 처음엔 딸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잡아놨던 약속도 취소하고 딸 집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나온 딸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문자 안 봤어? 목소리가 너무 차갑더래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여행 다녀온 직후에 딸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랑 여행 간 건 정말 실수였어. 앞으로는 절대 안 갈 거야. 딱 이 한 줄. 아, 그러고 보니 여행 중에 별것 아닌 일로 한번 다툰 적이 있긴 했대.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었던 거죠. 어머니는 일단 딸이 무사하니까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라도 나눠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딸이 현관문 앞을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바빠. 친구 만나러 가야 해. 그러고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울컥하셨다고 해요. 평생을 딸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여행 한 번 갔다. 온 게 이렇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요즘도 매일 밤 잠을 설친대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진 경우가 무려 42%나 된대요. 10상 중 4쌍은 여행 다녀와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은 추억 만들려고 간 여행인데 오히려 관계만 망가지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멀어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행 후 나빠진 부모-자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또 다른 사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 씨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아들과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 내내 아들이 계속 전화를 받는 거예요. 회사 전화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해변 걷다가도, 숙소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더래요. 김 씨가 참다 참다 폭발하셨대요. 야, 너 엄마랑 있을 때는 전화 좀 못 끄냐? 엄마가 얼마 만에 너랑 여행 오는데?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대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일인데. 내가 안 받으면 어떡해? 김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해? 엄마가 평생 너 이해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너는 엄마 이해는 안 하냐? 하루만이라도 전화 좀 끄면 안 돼? 아들이 얼굴을 확 돌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날 저녁부터 여행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들인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대요.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야, 잘 지내냐?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대요. 응, 바빠. 그리고 뚝 끊어버렸대요. 김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그때 좀 심하게 말했지? 미안하다. 밥 먹으러 나올래? 아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김 씨는 아들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아들 집 앞까지 갔대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안 나더래요. 내가 또 뭐라고 할까봐, 애가 더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김 씨는 미역국통을 문 앞에 놓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시죠? 사실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여행 중에 작은 다툼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미 멀어진 관계는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야 해요. 패턴을 알아야 해결도 할 수 있거든요. 패턴 1 여행 중 감정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경우. 여행 중에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는 생각해요. 그때 그 말,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자녀도 생각해요. 그때 엄마가 한 말, 진짜 상처였어. 근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요,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굳어져요. 여행 때는 3 정도 서운했던 게 한 달 지나면 7이 되고 석 달 지나면 10이 돼요. 패턴이 서로 자기 해석을 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 이게 제일 무서워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가 나를 무시하네. 나이 먹으니까 무시하는구나.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해석이에요. 추측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추측이 확신이 돼요.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패턴 3 여행 후 말을 아예 안 꺼내고 회피. 이게 제일 흔해요.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어색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꺼내요. 부모도 괜히 말했다가 더 싸우면 어떡하지? 이러고 자녀도 엄마한테 말해봤자 이해 못 하실 거야. 이러죠. 그래서 그냥 덮어요. 없던 일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감정은 땅 속에 묻힌 지뢰 같은 거예요. 언젠가 터져요. 여러분, 이 3가지 패턴 중에 혹시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은 희망적입니다. 60이 넘은 이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여사님은 35살 딸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크게 싸우셨어요. 여행 중에 이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정말 결혼 생각 없냐? 나이가 이제 35인데. 딸이 확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높였대요. 엄마는 맨날 그 얘기만 하시네. 내 인생이야, 엄마 인생 아니고. 이 여사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나와? 두 모녀가 숙소에서 목소리 높여 싸웠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짐을 싸서 혼자 서울로 올라가 버렸대요. 여행이 하루 남았는데 혼자 가버린 거예요. 이 여사님은 혼자 남아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 달 동안 딸한테 연락을 못 하셨답니다.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딸이 더 화낼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한 달 후, 이 여사님이 용기를 내셨어요. 딸한테 긴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엄마가 부산에서 결혼 얘기 꺼낸 거 정말 미안해.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은 네가 정하는 거야. 엄마가 걱정이 앞서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을 거야.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결혼하든 안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딸이 1시간 후에 전화를 걸어왔대요.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나도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엄마가 나 걱정해 주시는 거 아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이 여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두 모녀는 전화로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밥을 먹었답니다. 지금은요? 두 모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간대요. 이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용기 내서 문자 보내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그냥 계속 미뤘으면 우리 딸이랑 평생 어색하게 지낼 뻔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가 보이세요? 멈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만 알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과예요. 그런데 사과도 타이밍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 타이밍은
감정이 조금 안정된 3일에서 7일 사이예요. 너무 빨리 사과하면 안 돼요. 여행 다녀온 다음 날 바로 사과하면 자녀는 아직 감정이 격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안 돼요. 한 달, 2달 지나면 관계가 굳어져요. 그러면 사과해도 풀리기 어려워요. 딱 좋은 타이밍은 3일에서 7일 사이예요. 이 정도 지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러면 대화할 준비가 된 거예요. 방법 첫 번째. 사과는 잘잘못이 아니라 상처 인정 중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건 형식적인 사과예요. 진심이 안 느껴져요. 대신 이렇게 사과하세요. 그때 내 말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 차이가 보이시죠? 내가 잘못했어는 나 중심이에요.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는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보다 네가 상처받았다는 말이 훨씬 더 와닿아요. 방법 두 번째 사과는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애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건 자존심이에요. 관계에서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관계 자체가 중요할까요? 먼저 사과하는 게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인생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럼 더 여유롭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5단계가 있어요. 1단계 그때 그 상황을 다시 꺼내기. 먼저 그 상황을 꺼내야 해요. 피하지 말고요. 여행 중에 우리가 조금 힘든 대화를 했잖아. 그 얘기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세요. 어색하겠지만 이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2단계 내 감정 설명하기 책임은 나에게 두고. 나는 네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더 짐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어.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이렇게 내 감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책임을 나한테 둬야 해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나는 무시받는 것 같아서예요. 차이가 보이시죠?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고 후자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3단계 상처 인정. 너도 많이 불편했을 거야. 그건 알아. 내 말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을 거야. 정말 미안해. 상대방의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4단계 상대의 마음 묻기. 너는 여행 돌아와서 어떤 감정이 가장 컸어? 그때 내 어떤 말이 제일 속상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변명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그게 제일 속상했구나. 엄마가 몰랐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거예요. 5단계 앞으로의 방식 제안. 다음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으면서 천천히 다시 맞춰가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좀 더 네 입장을 생각해 볼게. 너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여행 언제 갈까? 가 아니라 밥 한 끼 먹자예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5단계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8살 정 씨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정 씨는 30살 아들과 2년째 냉전 중이었어요. 2년 전에 아들과 유럽 여행을 갔는데 여행 일정 때문에 크게 싸웠어요. 정 씨는 박물관, 미술관 가고 싶었는데 아들은 카페에서 쉬고 싶었대요. 정 씨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유럽까지 와서 카페에만 앉아있냐? 아들이 받아쳤어요. 아빠는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네. 나 피곤해.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여행 내내 말을 안 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들이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답니다. 정 씨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 했대요. 애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 씨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이러다가 평생 아들이랑 어색하게 지내겠구나.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대요. 아빠, 무슨 일이야?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2년 전 유럽 여행 얘기인데, 그때 아빠가 너한테 게으르다고 한 거,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너는 게으른 게 아니라 피곤했던 거잖아. 아빠가 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고집만 부렸어. 그 말 때문에 네가 많이 상처받았을 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은 아빠가 유럽 여행이 처음이라 들떠서 하나라도 더 보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을 거야. 아빠가 몰랐어.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정 씨가 물었어요. 너는 그때 어땠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지?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대요. 아빠, 나도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사실 나도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거 보고 좋았어. 근데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민했던 것 같아. 아빠한테 화풀이 한 거야. 나도 미안해. 정 씨가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 상황을 이해 못해줘서. 아들이 말했대요. 아빠, 이번 주말에 밥 한 끼 같이 먹을래? 내가 아빠 좋아하시는 고깃집 예약할게. 정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대요. 그래, 고맙다. 여러분, 2년간의 냉전이 이 한 통의 전화로 끝났어요. 지금 정 씨와 아들은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함께 다녀왔답니다. 정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버리고 먼저 전화하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그냥 계속 미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멈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통의 전화로요. 자, 여러 사연들을 들으셨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 계신가요? 여행 후에 사이가 어색해진 분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전화를 거시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쓰세요. 그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네가 상처받았을 거야. 미안해. 시간 되면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혹시 애가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나요? 괜찮아요. 한 번에 안 받으면 3일 후에 다시 보내세요.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 내 마음 들어주고 싶어. 준비되면 연락해줘. 이렇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애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먼저 연락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후에 관계가 나빠지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예요.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과의 타이밍은 3일에서 7일 사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둘째, 사과는 잘잘못이 아니라 상처 인정 중심으로.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가 상처받았을 거야. 셋째, 관계 회복 대화 5단계. 1. 그때 그 상황을 다시 꺼내기. 2. 내 감정 설명하기. 3. 상처 인정하기. 4. 상대의 마음 묻기. 5. 앞으로의 방식 제안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거예요. 자녀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요. 오늘 저녁에 지금 바로 전화를 거시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그때 내 말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을 거야. 미안해.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여행은 끝나도 관계는 계속됩니다. 여행이 실패했다고 해서 관계도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행에서 드러난 감정 덕분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지금부터 천천히, 부드럽게 다시 이어가면 돼요. 멈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오늘 저녁에 딱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만 보내세요. 그 한 통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어요. 다만 표현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자녀와 연락하시고 밥 한 끼 같이 드시고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나도 싸우면 어떡하지? 혹은 이번엔 싸우지 않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자녀와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자녀와 첫 해외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짐 싸는 팁이 아니에요.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의 차이점, 해외여행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실제로 자녀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신 꿀팁들을 모두 담았어요. 관계를 회복했으면 이제 제대로 된 여행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첫 해외여행이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